알칼리도는 복잡한 측정 단위입니다. 물속의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물질의 총합이며 이 모든 물질이 모여 특정한 화학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수조에서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일반 해수의 대부분이 중탄산염과 탄산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호는 탄산칼슘 골격을 형성하기 위해 중탄산염을 흡수하여 탄산염으로 변환합니다. 알칼리도는 물속에 중탄산염이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높은 알칼리도는 중탄산염이 충분함을 의미하며 낮은 알칼리도는 중탄산염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산호 수조에서 알칼리도를 보충할 방법이 없다면 물속의 중탄산염이 빠르게 고갈될 수 있습니다. 중탄산염이 고갈되면 탄산칼슘을 축적하는 산호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산호 수조는 2.외서사 MEQ/L의 알칼리도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많은 산호, 그리고 기타 석회화 생물은 칼슘과 알칼리도를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이 적정량 존재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하면 물에서 불용성 탄산칼슘으로 침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침전은 산호 수조에서 칼슘과 알칼리도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수에는 실제로 탄산칼슘이나 중탄산염보다 훨씬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반 해수의 알칼리도를 탄산칼슘 침전으로 모두 제거하더라도 칼슘은 약 50ppm 정도만 감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알칼리도는 칼슘과 탄산칼슘에 비해 백분율로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합니다. 탄산칼슘의 용해도와 침전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훨씬 더 간단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을 결합하여 고체 염화 나트륨을 만듭니다. 작은 고체 염화 나트륨 덩어리를 담수에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이온이 표면에서 빠져나가면서 녹습니다. 이 과정은 물속의 이온수를 증가시킵니다. 고체 덩어리가 서서히 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자 수준에서의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고체에서 빠져나온 이온들은 용액 속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이온들은 용액에서 고체 표면에 떨어져 고체의 일부가 됩니다. 결국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고체 염화 나트륨이 모두 용해되어 용액의 이온만 남거나 용해도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용해되지 않습니다. 용해도 한계란 무엇일까요? 용액 속의 이온이 염화나트륨 표면에 떨어져 고체가 되는 속도와 염화나트륨 고체에서 이온이 용액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염화나트륨 포화 용액에 담긴 소금 덩어리는 겉보기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자 수준에서는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 표면을 떠나는 이온과 표면에 떨어지는 이온의 흐름이 같아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예에서 용액 속 염화물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수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온들은 모두 고체 염화 나트륨에서 나왔고 고체 자체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의 수가 같을 때만 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액 속의 두 이온 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물에 포화된 염화나트륨 용액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염화 이온의 양은 늘리지 않고 나트륨 이온의 양은 늘립니다. 여기에 질산나트륨을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이 염화나트륨 표면에 닿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표면의 염화 이온이 달라붙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나트륨 이온은 표면에 잠시 부착된 염화 이온을 빠르게 덮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해되는 두 가지의 이온에서 한 이온의 양을 증가시키면 다른 이온을 고체 상태로 만들어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물이 어떤 이유로든 과포화되면 침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탄산칼슘의 용해도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와 유사합니다. 특히 용해도는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의 용해 및 침전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둘 중 하나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면 다른 하나를 침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해수에서 칼슘 농도와 알칼리도 농도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 해수는 탄산칼슘으로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즉 해수에는 안정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탄산칼슘이 이미 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수에서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이 탄산칼슘 표면에 침전하는 속도는 용해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물에 탄산염과 칼슘이 과도하게 포화되어 있으면 탄산칼슘 침전이 시작될 수 있으며 이는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호수조에서 칼슘이나 알칼리도 중 하나 또는 둘 다 매우 높으면 탄산칼슘 침전으로 수중 칼슘이나 알칼리도 모두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에 알칼리도가 추가되면 탄산칼슘 침전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산호수조의 알칼리도가 증가하면 탄산칼슘의 침전으로 인해 수중 칼슘과 알칼리도가 모두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의 칼슘 농도가 특정 기준치 미만이면 산호의 골격에 탄산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칼슘 농도를 자연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산호가 칼슘과 알칼리도를 더 빨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칼리도가 감소합니다. 탄산칼슘의 용해도는 pH에 크게 의존합니다. pH가 높을수록 탄산염 형태가 더 많이 존재합니다. 즉 pH가 높을수록 탄산칼슘 용해도는 낮아집니다. 높은 pH에서 탄산칼슘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탄산칼슘 침전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pH가 상승함에 따라 침전 없이 용해 계유지 될 수 있는 칼슘과 알칼리도의 양이 감소합니다. 물속 중탄산염의 상당 부분이 탄산염으로 전환되어 탄산염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pH가 낮을수록 중탄산염 형태가 우세합니다. 그 효과는 매우 강해서 pH가 약구 아래로 0.3 떨어질 때마다 탄산염 농도가 2배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침전 없이 용액에 유지될 수 있는 칼슘과 알칼리도의 양은 증가합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칼슘 리액터에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pH를 매우 낮게 조절하면 미디어에서 탄산칼슘을 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pH에서 산호는 골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중탄산염에서 탄산염을 만들 때 양성자를 방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pH가 낮을수록 해수 내에 이미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양이 많아지고 추가로 수소이온을 방출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리퍼들은 탄산염 농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pH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슘과 알칼리도가 정상적인 농도라도 pH가 약 7.7 미만이면 해수 내 탄산염의 양이 매우 낮아 산호의 아라고나이트 골격이 천천히 용해될 수 있습니다. pH의 영향은 특히 크며 과포화도 측면에서 pH 0.3 증가는 칼슘 또는 알칼리도가 2배로 증가하는 것과 같습니다. 탄산칼슘의 용해도는 물의 알칼리도에도 크게 좌우됩니다. 고정된 pH에서 알칼리도가 높을수록 탄산염의 존재량이 증가합니다. 탄산염의 양은 알칼리도에 정비례합니다. 따라서 알칼리도가 5 MEq/L일 때 2.5 MEq/L인 해수보다 탄산염의 양이 2배 더 많습니다. 알칼리도가 높을수록 탄산칼슘의 용해도가 낮다는 것은 침전이 더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알칼리도가 높아질수록 침전 없이 수중에 유지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감소합니다. 반대로 알칼리도가 낮아질수록 침전 없이 수중에 유지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증가합니다. 탄산칼슘 용해돼서 마그네슘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은 pH와 알칼리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고체 탄산칼슘을 해수에 넣으면 탄산이온과 칼슘이온처럼 단순히 용해와 침전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온이 있다면 이 두 이온 대신 결정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수에서는 마그네슘 이온이 칼슘 이온 대신 탄산칼슘 결정에 들어갑니다. 용액 속 마그네슘이 탄산칼슘 표면에 얇은 층으로 침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탄산 마그네슘 자체는 용해도가 높지만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이 혼합된 구조에서는 용해도가 더 낮습니다. 따라서 고체 상태의 순수 탄산칼슘은 탄산칼슘과 탄산 마그네슘으로 코팅된 물질로 빠르게 변합니다. 이 코팅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주된 효과는 표면이 더 이상 탄산칼슘처럼 보이지 않게 만들어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이전처럼 표면에 잘 달라붙지 않게 합니다. 마그네슘이온은 표면을 변형시켜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을 강하게 고정하지 못하게 하므로 새로 침전하는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의 탈착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결과적으로 탄산칼슘을 침전시키는 원동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더라도 마그네슘이 방해가 되어 침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침전 속도가 느려지게 합니다. 마그네슘이 탄산칼슘 표면에 얼마나 많이 침투하는지는 용액 내 마그네슘의 양에 크게 좌우됩니다. 마그네슘 양이 많을수록 표면에 더 많이 침투합니다.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탄산칼슘 표면에 마그네슘이 충분히 침투하지 못해 탄산칼슘 침전이 평소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칼슘 농도와 알칼리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수중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장기적으로 칼슘과 알칼리도만 보충할 경우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수조에 마그네슘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적정 수치는 1380에서 1420 ppm입니다. 탄산칼슘이 침전되면 탄산염과 칼슘이 고정된 비율로 소모됩니다. 비율은 1대1, 즉 알칼리도 1 MEq/L당 칼슘 약 18에서 20 ppm이 소모됩니다. 이 비율은 산호가 탄산칼슘 골격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과 같습니다. 칼슘은 해수의 주요 이온 중 하나입니다. 천연 해수에서 칼슘 농도는 약 420 ppm으로 해수 고형물 중량 기준 1.2% 미만을 차지합니다. 칼슘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탄산칼슘 골격을 형성하는 생물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칼슘 농도를 380에서 450 ppm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알칼리도는 흔히 탄산칼슘 기준 ppm 단위로 표현됩니다. 많은 측정 키트에서는 알칼리도를 CaCO3 ppm 단위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탄산칼슘은 기준 물질일 뿐 실제로 물에 칼슘이 들어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탄산칼슘 기준으로 표현할까요? 표준화된 단위를 사용하면 다양한 물의 알칼리도를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칼슘은 1몰당 2개의 염기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 물질입니다. 수족관에서는 특히 독일어 용어인 KH 단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KH는 보통 DKH 단위로 표현됩니다. 단일 적정으로 DKH를 테스트하는 모든 테스트 키트는 총 알칼리도를 측정합니다. 총 알칼리도는 탄산염과 중탄산염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키트로 얻은 결과를 2.8로 나누면 알칼리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경도가 왜 중요한지, 해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는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로였습니다.